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난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관심이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를 이번 주에 소환할 것이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 문다혜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신모 씨, 청와대 6급 행정관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이 문재인 가족을 관리했던 이 신모 씨, 그러니까 타이스타 젯에 이 문다혜 남편이 취업을 하고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이 모든 것을 도운 이 신모 씨를 일단 검찰에 소환을 했습니다. 이 신모 씨는 지난번에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법원에서 직접 신문을 하는데도 검찰의 직접 신문에도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모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문다혜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이번 주에 문다혜를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문다혜의 소환은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담당을 했었고 전주지검에서 10명의 검사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온 대목입니다. 이번 주에 문다혜를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다혜 비롯해서 조국, 임종석, 이 신모 씨 모두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과 협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으로 모두 떠넘겨라. 문다혜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면 크게 검찰이 조사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방면입니다. 하나는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검은 커넥션입니다. 이 이상직의 타이스타 젯, 여기에 문다혜 남편이 취직을 하고 그 다음 문다혜의 태국 이주하기 전에 있던 문다혜 양평동 집, 이 양평동 집을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청와대 이 신모 씨가 모두 도와줬다. 또 여기서 생기는 많은 이익금들을 청와대 직원들을 통해서 문다혜에게 송금을 했다.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5천만 원 현금을 송금한 것도 지금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문재인과 이상직의 검은 커넥션, 여기에 알려지지 않는 검찰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직은 지금 6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또 300억 원의 배임 횡령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이냐. 또 하나는 문재인과 게임업체 간의 관계입니다. 문다혜의 남편이 타이스타 젯에 취업을 하기 전에는 이 게임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 조그만한 게임업체에 이 문다혜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게임업체에 수백억 원의 그러니까 투자가 일어났다. 이 투자가 일어나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이 게임업체와 문재인의 관계, 이 부분도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문다혜를 소환하게 되면 검찰의 조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문다혜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된 송기인 신부의 소위 제주도 별장입니다. 이 제주도 별장이 시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문다혜 명의로 3억 8천만 원에 이전이 됩니다. 이 별장 구입 비용을 문다혜가 현금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송기인 신부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송기인은 10억짜리 이 별장을 3억 8천만 원에 넘겼는가? 이 숙제도 문다혜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다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진술 거부를 하지 않겠느냐, 대부분 문재인에게 다 떠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문다혜를 소환 조사를 해야 그 다음 이제 김정숙 소환이 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이 구형이 돼서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또 오는 30일 위정교사 거기에서 또 3년 내지 4년의 이 징역형이 구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또 남아있는 게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2달 가까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주에 검찰이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서면 질의서, 김혜경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김혜경이 검찰에 직접 나오겠다라고 해서 지난 5일 김혜경은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이재명에게 다 떠넘기기로 이 부부간의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이 서면 질의서를 민주당에 줘서 민주당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서면 질의서를 대충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라는 것인데 이 법인카드 부분은 이재명이 답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문다혜에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문재인이 답을 해야 되듯이 이 법인카드 부분은 이재명이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재명은 이 서면 질의서를 아마 대강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 서면 질의에 대강 답변을 하는 이런 태도를 이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의 서면 질의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아마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면 질의서를 이재명이 검찰에 제출하고 나면 검찰이 곧바로 기소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조국입니다. 이 조국과 임종석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조국과 임종석을 곧 소환할 것이다, 검찰이. 이 부분은 문재인 소환을 앞두고 조국과 임종석을 먼저 소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곧 소환 통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국부터 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기에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 송철호 사건은 조국과 임종석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청와대 8개 부서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 선거 공작을 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 초점은 문재인인데 문재인 소환을 앞두고 조국과 임종석을 먼저 소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소환이 될 사람은 문다혜가 아니겠느냐. 이 문다혜 소환, 그 다음 이재명의 법인카드 기소, 송철호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하는, 또 중앙지검에서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을 소환하는 이 순서가 지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더 나아가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문희조 심판을 흔히 얘기를 합니다. 문희조가 이제 거의 초죽음 상태다. 검찰의 수사, 재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문희조에 대한 이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하면서 문희조 심판의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